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는 evidence와 criminal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subject frequency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PR 문제가 사실 거의 매번 나오고, 그다음에 evidence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46번의 시험 중에 거의 30번이나 나왔잖아요.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소문제로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resource로 시간 조절을 좀 시험해야 될 때도 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에비던스 과목도 꽤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criminal procedure나 criminal law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를 사실 나눠놔서 이렇지 합쳐보면은 또 꽤 큰 비중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로 이제 나와봤는데요. 그래프로 보면은 확실히 더 와닿죠. Professional Responsibility가 항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어서 Evidence나 아니면은 Criminal Procedure, Criminal Law도 굉장히 잦은 비율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에비던스 과목부터 어떤 룰이 자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모든 소음 문제에 저희가 항상 relevance 먼저 하기 때문에 relevance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hearsay 항상 에비던스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hearsay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거에 대한 예외 사항들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lay witness, best evidence rule. 다큐멘테이션이 나오면은 저희가 항상 best evidence rule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 디스팅션에서는 secondary evidence rule로 되고, 마찬가지로 hearsay exception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 나온다.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다 통틀어서 사실은 hearsay 이슈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디스팅션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prop 8을 항상 제일 상단에 먼저 써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어서는 attorney-client privilege도 좀 나오는 편이고, character evidence, 그 다음에 multiple hearsay도 꽤 저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리미널 러 한번 가보면 비율이 뭐 murder, attempt, larceny, 뭐 false pretense, conspiracy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 것들, 어떤 것들 위주로 나왔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criminal procedure의 경우에도 뭐 4조, 5조, 그 다음에 뭐 독수독과 뭐 exclusionary rule, 그 다음에 request for information, stop and inquire, 맨날 나오는 부분들이죠.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보통 예외사항을 하나만 쓰지는 않고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 시험에 나오는 이 6조 관련된 부분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라인업 이 부분도 저희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실게요. 자, 1번 Did the court properly deny Dan's motion to suppress the photograph? 자, 이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는 모션이잖아요. motion to suppress 나온 거 보면은 criminal procedure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assuming all reasonable objections were timely made, did the court properly admit under the California Evidence Code? 딱 나오면은 캘리포니아 에비던스라고 아예 문제에서 줬죠. 그러면은 저희가 prop 8을 먼저 쓰고 시작해야겠다. 그 다음에 어떤 디스팅션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번 먼저 보시면, 자, T's testimony about her statement to the defense investigator. 자, 이 사람이 남한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증언이니까 이거 hearsay구나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photograph, 그 다음에는 ATM records. 그러면은 이게 지금 authentication이나 아니면 뭐 business record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1번 단락부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Acme Bank was robbed in December 2022. 자, 2022년 12월에 이 에크메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On January 15, 2023, Dan was charged with robbing bank. 자, 23년 1월 15일에 댄이 이 은행 강도 혐의로 기소가 됐죠. In April 2023, 자, 날짜를 지금 시점을 계속 주고 있어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4월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날짜를 주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애널리시스에 갖다 쓸
그럴 이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떤 요건을 애널리시스 하실 때 갖다 쓰실지 이런 부분을 좀 두시면서 마음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에 이어서 보면요. Officer Pat showed Tessa the teller who was robbed photographs of 6 men, each of whom were the same race, approximate age, and had blonde hair and a mustache like them. 자, 이 팻이 경찰인데요. T한테 보여줬어요. 이 T는 누구냐면 거기에 은행에 있었던 직원이죠. 6명의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댄과 비슷한 인종, 같은 인종, 그 다음에 비슷한 나이, 그 다음에 모두 블론드 헤어에 수염이 있는 6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Tessa immediately selected the photograph of Dan, saying he was the robber. 딱 집어냈죠. 이 사람이 강도예요 라고 댄의 사진을 지목했어요. And signed her name on it.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가 서명을 했죠. 자, 2번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before trial in the Superior Court. 자, 재판 전에 then moved to suppress the photograph under the 6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laiming that it should be suppressed because his attorney was not present when Tessa was shown the photographs. 자,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이 사진을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6조에 따라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변호인이 없었어요. 언제? 테사가 그 포토그래프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right to counsel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the motion was denied. 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은 1번 문제가 저희가 자, 법원이 이 디나이를 한 게 적법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6조의 right to counsel에 대해서 먼저 써줘야 될 거고요. right to counsel은 언제 붙냐? 6조의 right to counsel은 언제 붙냐 하면 자, formal charge가 filed된 이후에 critical stage, 그냥 모든 거에 다 붙는 건 아니고 critical stage에서 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자, charge가 된 이후를 저희가 post charge라고 하고 그 전은 이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formal 지금 post charge lineup에는 right to counsel이 붙죠. 그렇지만 photo showing은 사실상 뭐랄까 이 의뢰인의 이런 직접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크리티컬한 스테이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보기 때문에 photo showing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맞고 그래서 법원이 디나이를 한 거는 proper하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논점이 저희 앞에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야 될 게 자, 6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인종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머리색이나 아니면 콧수염 여부도 다 같은 6명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논점을 물은 거냐면 suggestive 했는지 자, 라인업을 할 때 impermissible suggestive 했는지 자,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에게 보여주는 사진이 뭐랄까 부당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 사람이 범인인 거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듀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시안인데 한 명만 백인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강도가 백인이었는데 라고 한다면 6명 중에서 당연히 백인을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답안을 지정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듀 프로세스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인종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머리색이나 콧수염 여부도 다 같은 6명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서제스티브 하지 않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결론 그 모션을 법원이 기각한 거에 대해서는 proper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요. At trial, the parties stipulated that the photograph Tessa selected was neither a business record nor an official record.
자,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요. 자, 테사가 선택한 사진이 자, 비즈니스 레코드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피셜 레코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뭐 hearsay exception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고 알려준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The prosecutor called Tessa, who in court identified Dan as the robber. 자, 그래서 검사 측이 테사를 불러서 자, 법원에서 in court identification으로 자, Dan을 robber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 신문을 하죠. On cross-examination, defense counsel asked Tessa whether she had made a statement to the defense investigator in February 2023 that the robber had black hair and no mustache. 그랬더니 반대 신문에서 상대 측 변호인이 T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야, 너 2023년 2월 달에는 이 조사관한테 강도가 검은 머리고 블랙 헤어고 코수염도 없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지금 물었어요. 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블론드 헤어랑 코수염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테사가 검은색 머리에 코수염도 없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사가 뭐라고 했냐면 Tessa admitted to having made the statement. 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but testified that it was incorrect.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잘못된 거였다고 했죠. Because the robber did have blonde hair and a mustache. 사실 그 강도범은 금발 머리에 코수염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 진술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A 문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에비던스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relevance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 디스팅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relevance 부분에 있어서 prop A를 쓰시면서 지금 disputed fact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변호인이 하고 있는 건 테사가 예전에는 검은 머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금발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mpeachment에 대해서 써줘야 될 텐데 캘리포니아 디스팅션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자, 예전이랑 불일치한 진술은 어떤 걸로 쓸 수 있냐면 impeach 탄핵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ubstantive purpose로도 쓸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고 해도 둘 다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룰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먼저 써주시면서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as impeachment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earsay도 검토를 해주시면서 hearsay 부분에서도 예외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이번에는 substantive purpose로 쓰는. 그래서 지금 T가 in court testimony와 예전에 이 불일치했던 진술이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이 이전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hearsay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써주시고 그래서 뭐 admissible 하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쓰실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그냥 뭐 내가 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identification을 지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prior statement of identification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셔야 될 텐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identification을 하면서 이 identification이 기억이 fresh 할 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사건이 발생한 건 22년 12월이고 이 identification은 23년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fresh한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On redirect, Tessa again identified the photograph of Dan as the robber. 자, 재신문을 하면서 T가 다시 Dan을 이 robber로 지목을 했죠. This was the same photograph Tessa had signed previously. 자, 예전에 알아보고 지목하고 서명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죠. The photograph was admitted into evidence. 그래서
증거로 admit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B번 소 문제를 넘어가셔야 될 텐데, 자, 예전에 브린치 진술을 했던 거에 이제 위에 문제였고,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한 가지 prior consistent statement 라는 부분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PIS,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로 impeach 됐던 witness를 다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credibility가 지금 어택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화를 시켜주는 rehabilitation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for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써주셔야 될 거는 authentication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같이 해주셔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번 항목을 보시면요. In the defense case, Dan testified that he was not the robber and that he had been visiting his mother in Alaska for 3 weeks, including 1 week before and 2 weeks after the robbery. 자, 디펜스 측에서는 자, 댄이 자기가 강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건 발생 그 즈음에 알래스카에 3주 동안 엄마를 보러 갔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 시점이 이 사건 발생 1주 전과 발생 이후 2주 후를 포함해서 총 3주 동안 방문 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강도일 수가 없다라고 알리바이를 얘기를 한 거죠. In rebuttal, the prosecutor called Chad the custodian of records from Credco, a credit union. 자, 그랬더니 이번에 검사 측에서 챗을 불렀어요. 챗은 이 기록을 관리하는 관리자죠. custodian.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Chad identified records from a Credco automated teller machine located down the street from bank. 자, 챗은 이 기록을 식별을 했는데요. 근처에 있는 이 은행 근처에 사건이 발생한 은행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의 기록이라고 지금 식별을 한 거죠. Chet testified that the ATM records were created as part of Credco's regular course of business. 그러니까 뭔가 조작된 거나 뭐 이런 가능성 없이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Chet further testified that the records reflect a withdrawal was made from Dan's account the day before the robbery using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assigned to Dan's account. 자, 챗은 또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이 기록은 자, 출금한 사실이 있어요. 댄스 어카운트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자, 강도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이었고 그 다음에 핀번호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은행 계좌 비밀번호죠. 댄스 어카운트에 지정이 되어 있던 그 식별 번호를 사용해서 출금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댄이 직접 이 뱅크 근처에서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댄이 나는 3주 동안 알래스카 가 있었는데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 다큐멘트니까 일단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인데 여기서는 캘리포니아니까 세컨드리 에비던스 룰에 대해서 써주시면서 챗이 나와서 지금 이 커스디언이 나와서 어센티케이션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hearsay에서 이게 지금 regular course of business라고 했으니까 비즈니스 레코드 부분에 대한 거를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먼저 정리를 최종적으로 아직 문제를 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자, 첫 번째 댄의 이 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먼저 맨 위에 prop 8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Sixth Amendment right to counsel. 그래서 이게 지금 criminal felony charge잖아요. robbery니까. 그리고 critical stage에 있으니까 right to counsel이 붙는 건 맞고 근데 follow showing 중에서 변호사까지 프레젠트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due process 부분도 뭐 너무 지나치게 서제스티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항 없고 그래서 결론 properly deny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도 AT의 testimony에 대해서는 당연히 relevance 새로 써주셔야 되고 disputed fact가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부분에 대한 논점 그
그다음에 impeachment, 그다음에 hearsay 요거까지는 필수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번 photograph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relevance를 새로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relevance에 대한 거를 여러 번 써주셔야 될 때는 룰 부분은 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룰을 썼으니까 룰은 생략하고 이런 사실관계만 사실 기술하셔도 첫 번째에만 룰을 제대로 써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relevance에 대한 논증,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habilitation을 위한 prior consistent statement,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요 세 가지는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TM record는 방금 보신 것처럼 secondary evidence rule, 그 다음에 hearsay로서의 business record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